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성생활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라 여기며 이 나이에 무슨 성생활이냐며 쑥스럽고 민망하게 생각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기 쉽다. 실제로 중장년층 이상의 세대에서는 성에 대한 이야기를 공공연히 나누는 것 자체를 꺼려하는 문화적 분위기도 존재한다. 그러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과 더불어 인간이 끝까지 바라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육체적 사랑, 즉 성적인 만족과 친밀감이다. 의는 단지 젊은 시절의 호기심이나 욕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성에 대한 관심은 단지 한 시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 미국의 성학자 알렉산더 박사는 90세까지도 성생활이 가능하다고 말했으며 성반응 연구로 유명한 마스터스 박사 역시 80세가 넘어도 성적 반응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0년도 일본에서 85세 이상의 노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가 한 달에 최소 한두 번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시 일본의 평균 수명이 85세 전후였던 것을 고려하면 죽을 때까지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의는 단순히 육체적인 성기능의 유지 여부를 떠나 정서적 교감과 신체적 친밀함이 노년기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좌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인간의 수명을 늘려놓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 오히려 어떻게 오래 사느냐, 즉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성생활은 심리적 안정감, 면역력 강화, 수면의 질, 심혈관 건강, 뇌자극, 정서적 만족감 등 전반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더욱이 부부간의 유대감과 관계 만족도 또한 성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노후의 건강한 관계를 지속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결국 성생활은 단순한 쾌락이나 생식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노년기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야 할 삶의 일부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필요나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더욱 섬세하고 따뜻한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성생활을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존중하고 돌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성은 삶의 한 축이자 노후의 행복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열쇠인 것이다. 성생활을 지속하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남성의 기능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이란 단순히 생물학적인 발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으로서의 활력과 자존감을 지켜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특히 발기라는 현상은 단순한 성적 반응이 아닌 전신 건강의 지표로도 볼 수 있다. 발기는 흥분 상태에서 혈액이 성기에 몰리며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이기 때문에 곧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혈액순환은 모든 생명활동의 기본이며 각종 면역 기능과 회복력에도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지 성생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유지와도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에 전문가들은 하루에 한 번은 세워주자는 말을 강조한다. 물론 이는 단순히 성관계를 갖자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신체가 성적 흥분 상태에 반응하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루 한 번이 어렵다면 이틀에 한 번 혹은 주기적으로라도 자신의 몸이 여전히 반응하고 살아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성적 자신감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위축되기 쉬운 자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많은 남성들이 성기능의 저하를 노화의 상징처럼 여기고 자연스럽게 포기하거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려 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방관이 더 빠른 노화를 불러오게 된다. 또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노력은 몸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효과적이다. 정기적인 성적 자극이나 성관계는 단순한 기분 전환을 넘어
엔도르핀 분비를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며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뇌의 활동도 활발해지고 몸 전체의 기능도 활력을 되찾게 된다. 의는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분비와도 관련이 있어 근력 유지와 피로 회복에도 도움이 되며 특히 성생활을 회복한 노년 남성들이 삶의 만족도와 활력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들도 다수 존재한다. 그렇다고 무리해서 매일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억지로 성적 자극을 만들어내려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내 몸의 반응성을 유지하려는 인식과 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이다. 자연스럽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혹은 편안한 상태에서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 습관도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나이 들어서도 남성성을 지켜내는 것은 단지 성생활의 유지를 넘어서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만큼이나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 역시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삶의 목표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단지 육체적인 행위에 머무르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삶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서 쌓여온 정서적 유대와 신뢰의 연장선이며 말없이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의 소통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반응도 느려지며 피로도 쉽게 찾아오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부 관계를 포기하거나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특히 폐경 이후의 여성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성적 흥분이 줄어들고 질건조증이나 성교통과 같은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남성 역시 기능 저하나 발기 문제로 인해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기도 한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서로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기대나 요구보다는 배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서로의 마음을 여는 대화, 가벼운 스킨십, 함께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오히려 젊은 날의 격정적인 관계보다 훨씬 깊고 진한 애정으로 다가올 수 있다. 손을 잡고 거닐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동만으로도 정서적 친밀감을 높일 수 있고 이는 다시 성적 욕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한다. 중년 이후에도 여전히 삽입 중심적인 성관계만을 고집하거나 상대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애정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부부는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존재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큰 오해를 품게 되는 관계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정직한 대화와 부드러운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로의 감정과 신체를 존중하는 자세가 행복한 노년 성생활의 핵심이다. 이런 면에서 전통적인 건강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귀를 자극하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행위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온 자연요법이자 몸 전체의 활력을 깨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귀는 단순한 청각기관이 아니라 다양한 신경이 연결된 민감한 부위로 성감대이기도 하다. 특히 귀의 상단에는 남성 생식기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귀를 자주 자극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고 이는 전반적인 성기능과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엄지와 검지로 귓불을 2030회씩 가볍게 당기고 비벼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면역력 또한 향상된다는 보고도 있다. 발바닥 역시 중요한 자극 포인트다. 특히 발바닥 중앙에 위치한 용천혈은 기운이 솟아오르는 자리라고 하여 예로부터 정력 강화와 피로 해소에 좋다고 전해진다. 걷기 운동도 좋지만 잠자기 전 가볍게 발바닥을 손이나 지압봉으로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의 피로가 풀리고 활력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의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혈류순환과 내분비 기능의 조절에 도움을 주며 자극을 통해 교감신경을 안정시키고
성기능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 특히 발바닥 마사지는 불면증을 해소하거나 수면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수면 부족으로 활력이 떨어진 중장년층에게 매우 유용한 습관이다. 이처럼 성생활은 단지 성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신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 심리적 활력을 모두 포함하는 삶의 중요한 요소다. 귀를 만지고 발바닥을 두드리는 사소한 실천이지만 이 작은 노력 속에 나를 돌보고 관계를 살리는 힘이 담겨 있다.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삶의 감각을 놓지 않고 신체를 존중하며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한 성생활이라는 선물로 돌아올 수 있다. 노년기 성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은 남성의 발기부전과 여성의 질건조증이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고 조용히 넘기거나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결코 방치하거나 감춰야 할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현대의학은 이와 같은 노년기 성기능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60대 남성은 발기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부부관계가 단절될 위기에 놓였지만 아내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고 함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은 끝에 약물 처방만으로도 충분히 개선되었고 부부관계 역시 다시 활발해졌다. 이처럼 용기 있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적절한 전문 진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여성 역시 폐경을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질건조증이나 성교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는 성생활을 기피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나 단순한 질 윤활제 사용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질 건강과 전반적인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질 윤활제는 단지 성관계의 편의성을 넘어서 방광염 예방이나 질, 점막 보호 등 건강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어 여성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며 혼자 끙끙 앓고 넘기기 때문에 오히려 부부 사이의 소통 단절과 정서적 거리감이 깊어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노년기 성생활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고 솔직하게 배우자와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이상 민망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건강관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성생활은 단지 젊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인생 후반부의 품격 있는 삶의 일부이며 나와 배우자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활력을 동시에 책임지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편 성기능이나 체력 저하와 같은 문제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남성들은 기력이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 이럴 때 음식을 통한 보완은 큰 도움이 된다.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정력 강화에 좋다고 알려진 식품 중 하나가 바로 오자다. 복분자, 구기자, 사상자, 오미자, 토사자로 구성된 이 5가지 약재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남성 활력과 기력 회복을 돕는다. 복분자는 신장 기능과 관련된 정력 회복에 좋으며 구기자는 면역력과 시력을 높이고 사상자는 따뜻한 기운을 몸에 불어넣는 데 효과적이다. 오미자는 뇌 활동을 도와 집중력을 높이고 토사자는 천연 비아그라라 불릴 정도로 남성 기능 회복에 뛰어난 효능이 있다. 이러한 오자를 기반으로 한 약재나 화는 단지 성기능 개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뇨장애, 소변 잔류감, 피로감, 활력 저하 등의 다양한 증상을 함께 다스려주며 결과적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매우 유익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약물 치료에 거부감이 있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이들에게는 식이요법이나 자연언료 섭취가 더욱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꾸준히 섭취했을 때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아침 기상 시 몸의 무거움이 줄어들며 자신감이 회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처럼 성생활의 회복은 단순히 기능적인 접근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전반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서 출발한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때 노년기에도 충분히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야말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자 사랑의 표현이며 부부가 함께 맞이하는 인생의 황혼을 더욱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다. 성생활은 단순히 쾌락을 위한 행위나 애정을 표현하는 수단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과 정서 안정에 깊이 관여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노년기에 이르러 성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국 노년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성관계를 가지는 노년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삶의 만족도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를 전혀 하지 않는 부부의 경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40%에 불과했지만 정기적인 성생활을 이어가는 부부는 그 비율이 70%를 훌쩍 넘었다. 이는 성관계가 단지 육체적인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건강한 성생활은 신체 면에서도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면역력 향상이다. 주기적인 성관계는 항체인 면역글로불린 AI가의 수치를 높여 감기나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 또한 성관계를 통해 분비되는 옥시토신, 엔도르핀 같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깊은 숙면을 유도해 신체의 회복력을 향상시킨다. 수면 질이 좋아지면 일상의 에너지가 회복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개선된다. 이뿐만 아니라 성생활은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을 주며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등의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 노년기의 치매 예방 측면에서도 성생활은 주목할 만하다. 성적인 자극은 뇌의 특정 영역을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성행위를 통해 자극되는 뇌 활동은 단순한 감각의 자극을 넘어서 신경세포 간의 연결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성생활은 뇌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호르몬의 분비는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여 뼈를 튼튼하게 하며 전반적인 신체 노화를 늦추는 데 기여한다. 남성의 경우 테스토스테론,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 분비가 활발해질수록 체력 유지와 감정, 안정, 활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도 성생활은 부부관계의 품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이기도 하다. 부부 사이에 일정한 신체 접촉과 성적 친밀감이 유지될 때 서로에 대한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지고 정서적인 안정이 생긴다. 반면 성생활이 단절되면 작은 오해나 갈등도 쉽게 깊어지며 관계는 점점 소원해질 수 있다. 실제로 이혼율 통계를 보면 성생활이 없는 부부일수록 갈등을 더 쉽게 겪고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감을 빨리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육체적 접촉이 단지 성적 만족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감정의 연결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은 작기 마련이지만 그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웃게 만드는 힘이 바로 성적 친밀감에서 비롯될 수 있다. 더불어 노년기의 성생활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부부만의 시간이 많아지는 이 시기에 성생활은 단절이 아닌 재구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젊은 시절의 성관계가 열정과 욕망 중심이었다면 중장년 이후의 성생활은 대화, 스킨십, 감정적 교감 중심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가벼운 포옹, 손잡기, 함께 산책하거나 침대에서 등을 다독이는 행동만으로도 부부 사이에 따뜻한 감정이 오갈 수 있다.
이런 행동들은 다시 성적 흥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무리한 성관계보다 더 진한 정서적 만족감을 선사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성에 대한 부끄러움이나 회피보다는 솔직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열린 마음이다. 서로의 몸과 감정을 존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의학적 도움을 받는 것도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 성생활을 단절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노년의 지혜가 아니다. 오히려 적절하게 유지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자신과 배우자의 삶을 함께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년의 품격이다.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존재이고 살아있는 한 사랑받고 사랑할 권리가 있으며 그 표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질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황혼의 부부가 나누는 포옹 하나, 손끝에 온기 하나, 부드러운 눈빛과 짧은 입맞춤 하나가 하루의 피로를 녹이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따뜻하게 채워줄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배우자의 손을 한번 꼭 잡아보자. 더 이상 성생활은 젊은이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당신의 삶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다. 몸과 마음 모두 따뜻한 그런 삶이야말로 노년의 진짜 황금기일 것이다.